인기 보이그룹에서 가장 인기 많은 리더가 어느 날 콘서트를 하다가 분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의심되는 주변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이 중에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 걸까요? 사건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음모와 비밀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토대로 심장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법의학 드라마 사인의 줄거리를 얘기해드릴게요. 이 극중 인물의 이름으로 하면은 좀 잘 안 외워지니까 얼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은 실제 배우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보이그룹 보이스의 콘서트 날, 무대에 올라가기 전 멤버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무대 동선도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찬 콘서트장에서 드디어 인기 그룹 보이스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멤버들의 이름이 쓰인 판넬과 풍선을 들고 팬들은 열정적으로 이들을 응원합니다. 몇 곡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멤버들은 땀도 닦고 다음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매니지먼트 대표는 흐뭇한 얼굴로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다독이고 음료도 건네줍니다. 리더 서윤형은 음료를 마시면서 잠깐 휴식을 취해요. 곧이어 스태프들이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음 무대가 시작됩니다. 멤버들도 스탠바이를 하는데 리더 서윤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요. 야, 빨리 서윤형 찾아와! 스태프들은 콘서트장 복도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서윤형을 찾아다닙니다. 대기실, 화장실 막 다 뒤지다가 분장실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누워있는 서윤형이 발견됩니다. 콘서트는 중단되고 곧이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팬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콘서트장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현장에 긴 가죽 자켓을 입고 짧은 커트머리를 한 엄지원이 등장합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굉장히 깐깐해 보여요. 엄지원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는 김아중도 헐레벌떡 나타났는데요. 그녀는 이제 갓 과학수사대에 들어온 신입 검시관입니다. 오늘 현장 감식을 위해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어설픈 신입 검시관을 혼자 내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김아중의 선배, 근데 사실 선배라고는 하지만 거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까마득한 이제 할아버지 선배님도 현장에 같이 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테랑 선배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사건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 선배님은 김아중 검시관을 보면서 말합니다. 자, 자네의 첫 사건이자 내 마지막 사건일세. 제대로 해보자고. 할아버지 선배님은 김아중과 함께 가수 서윤형이 죽은 현장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지문 하나씩 따고 그러는 건 의미가 없어. 시신에 집중을 해야 돼. 시신에. 김아중 검시관은 존경하는 선배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사건 현장 사진을 찍고 시신의 상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형사와 검사는 서윤형의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다 믿음이 안 가고 뭔가 깨름칙해요. 먼저 서윤형한테 음료를 건넸던 매니지먼트 대표는 우리는 그냥 대표랑 가수 사이가 아니었다. 아주 가족 같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재계약 문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윤형과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는 한 멤버도 조사를 해보는데 자신과 서윤형은 아주 각별하게 잘 지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사실 둘은 앙숙 같은 관계였어요. 리더 서윤형한테 밀려가지고 늘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이 멤버는 서윤형을 아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서윤형을 분장실에서 최초로 발견한 스타일리스트. 그녀는 그냥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라고, 서윤형이랑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된 말로 서윤형의 세컨드다. 이렇게 불리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전부 다 의심스러운데 이들 중에 서윤형을 죽인 범인이 있을까요? 도대체 젊고 잘생기고 화려한 삶을 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스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 자, 수사가 계속되는데 서윤형이 사망한 채 발견됐던 분장실 그 앞을 찍고 있었던 9번 CCTV의 녹화 테ip만 싹 없어진 사실이 발견됩니다.
여기가 콘서트장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보안팀들도 많았는데 그 철통 보안을 뚫고 이 CCTV를 가져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드라마의 두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바로 박신양과 전광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국과수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법의학자로 나와요. 박신양은 계속 지금 국과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광열은 지금은 국과수에 있지 않습니다. 전광열은 박신양한테는 아주 까마득한 선배인데 두 사람의 가치관이 사실 거의 정반대예요. 박신양은 사건을 다룰 때 아주 완전히 원칙주의자, 막 깐깐하고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떠한 외부 사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광열은 과거에 국과수에 근무하는 동안 인력도 부족했고 투자도 부족해서 고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과수를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 인물이에요. 온갖 권력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국과수의 다음 원장직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죽은 서윤형의 부검이 국과수에 의뢰됩니다. 국과수 원장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 실력 있는 법의관인 박신양한테 부검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국과수 원장은 이 박신양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인데요. 이런 국과수 원장한테 대한민국 최대 로펌에서 변호사 하나가 찾아옵니다. 이 역할은 지금 꼬꼬무에서 이야기꾼으로 나오는 장현성 배우 있죠? 그분이 맡았습니다. 자, 이 장현성 변호사는 국과수 원장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딸깍 문을 잠그고 뭔가 내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원장의 얼굴에 그늘이 지면서 표정이 어두워져요. 이 장현성 변호사가 다녀간 후 국과수 원장은 박신양을 불러서 함께 산책을 나가서 말합니다. 그 있잖아, 내일 부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어떨까? 박신양이 원장을 팍 쳐다봅니다. 아니,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이 사건. 하지만 고집불통 원칙주의자 박신양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결국 원장은 박신양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래, 이왕 시작할 거면 실수 없이 잘 해야 돼 라고 도닥여줍니다. 박신양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하고 묻는데 원장은 아유, 아니다. 바람이 차다 들어가자 하고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서윤형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사인도 용의자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아주 찜찜하게 장례가 진행돼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는 정겨운 배우가 연기하는데요. 이 정겨운 형사는 서윤형의 골수 팬들을 만나보면서 이 팬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하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아까 그 스타일리스트를 사람들이 서윤형의 세컨드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진짜 여자친구는 따로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진짜 여친이 누군지 알아냅니다. 이름은 강서연, 대학생이었어요. 이 시각 서윤형이 죽을 때 현장에 있었던 매니지먼트 대표와 스타일리스트가 은밀하게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가 말해요. 너 절대로 어디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서윤형 사망 사건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으며 이들 뒤에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드디어 서윤형 사망 원인의 비밀을 풀 부검날. 서윤형의 시신을 실은 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착합니다. 박신양이 부검 준비를 하면서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있는데 전광열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오늘 부검을 맡게 됐다고 말해요. 박신양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이 부검 내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막 티격태격 하는데 엄지원 검사가 나타나요. 오늘 부검은 전광열 법의관에게 의뢰했습니다. 부검의 결정과 의뢰는 검사가 합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나예요. 박신양은 전광열이 어떤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러나 싶어요.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조작되는 꼴 나는 못 본다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도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한편 김하중 검시관도 오늘 서윤형의 부검을 참관하러 국과수에 왔습니다. 이리저리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부검실이 어디지 이렇게 찾고 있어요. 법의관 어시스턴트들이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영안실에서 서윤형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시신을 꺼내 부검실로 이동합니다. 부검실에서는 전광열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부검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싸고 있는 커버를 여는데 분명히 서윤형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신이 나옵니다. 서윤형이 아니었어요.
뭔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조작될 걸 걱정한 박신양이 시신을 빼돌려서 다른 부검실로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국과수가 발칵 뒤집혀요. 보안팀은 건물을 봉쇄합니다. 전광열 법의관과 엄지원 검사는 눈에 불을 켜고 박신양이 어딨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서윤영의 시신이 실린 수술대를 밀고 미친 듯이 뛰는 박신양은 복도 코너를 돌다가 부검실을 찾아서 기웃기웃하고 있던 김아중이랑 쾅 부딪힙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한 박신양은 미안하다 이런 말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수술대랑 김아중을 같이 그대로 밀고 부검실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찰칵 문을 잠가버립니다. 이 문은 이제 마스터키가 없으면 열 수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참관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술실처럼 생긴 부검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위에서 다 볼 수 있게 좀 높은 위치에 유리창이 둘러싸고 있는 곳.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막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광열은 참관실이랑 부검실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로 박신양한테 말해요. 당장 그만둬. 박신양은 전광열을 똑바로 올려다보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선을 뽑아서 전화기를 부셔버린 다음에 부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 사람이 있겠죠? 김아중. 그냥 자기는 참관하러 온 건데 어쩌다 부검실까지 같이 밀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부딪힌 정광이도 너무 아파 죽겠고 얼떨결에 처음으로 부검실에도 들어왔는데 앞에서 박신양은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전화기 부시고 있고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참관실에서 오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다 쳐다보고 있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때 박신양이 말해요. 이 시신이 만약 지금 이대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는 영영 모르게 돼. 외부의 입김이 이 사건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마스터키 찾아오기 전까지 끝내야 되는데 나 혼자선 힘들어. 같이 하자. 부탁한다. 사실 김아중은 레지던트 출신이기는 하지만 부검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의대에 다니면서 시신 부검하는 걸 보기는 많이 봤을 테니까 급한 대로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박신양이 비장한 얼굴로 절개 시작이라고 말하고 빠른 손으로 시신을 부검하기 시작해요. 김아중은 초집중해서 박신양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돕습니다. 원래 이 사건을 맡기로 했던 전광열 법의관이랑 엄지원 검사는 마스터키를 찾아오기 위해서 인력을 풀어요. 국과수 경비실로 찾아가는데 엄지원은 제가 이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수색영장 가져오기 전에 당장 마스터키 내놓으세요.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들이 마스터키를 찾아 헤매는 사이 박신양과 김아중은 빠르게 부검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모든 장기도 정상이고 음주나 흡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인이 될 만한 단서가 보이지를 않아요. 마스터키를 손에 쥔 이들이 부검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박신양은 뭔가 번뜩 떠오른 듯 시신의 목을 갈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검실 문이 열리고 전광열과 엄지원이 나타나요. 전광열이 메스 내놔라고 하는데 박신양은 무시하고 그냥 계속합니다. 몇 초 후 시신의 목에서 푸른색 털 같은 걸 발견한 박신양은 말합니다. 이 사건의 부검은 끝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비구 폐색성 질식사. 누군가 서윤영의 얼굴을 뭔가로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과정에서 털이 목으로 들어간 걸로 보였어요. 한편 경찰서 앞 한 여성이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뒷모습이 나옵니다. 서윤영의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 왜 서윤영의 세컨드라고 불리던. 그녀는 음료수에 자기가 청산가리를 타서 서윤영한테 먹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로써 박신양의 부검 내용이 힘을 잃어요. 왜냐면 박신양은 장기에는 이상이 없다. 질식사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독극물을 먹었으면 위나 어디가 상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국과수는 박신양이 자기 마음대로 시신을 가져가서 부검하는 단독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서윤영 사망과 관련한 모든 샘플을 검찰에 압수당하고 맙니다. 박신양은 이번에는 콘서트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CCTV를 보고 또 보고 범인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도주했을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하는 중입니다. 김아중도 나타나서 돕겠다고 나서요. 분장실 바로 앞을 찍은 CCTV, 9번 CCTV는 없어졌지만 나머지 녹화 테이프를 돌려보다가 어떤 긴 머리 여자가 쇼핑백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니는 걸 발견합니다. 당시 공연 관계자들은 다 스텝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사복을 입고 걷는 이 여자가 굉장히 쉽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니까 그 여자의 쇼핑백에 뭔가 파란색 물건이 눈에 띕니다. 담요나 쿠션처럼 보이는데
박신양이 서윤영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목에서 나왔던 그 푸른색 섬유와 같은 색깔입니다. 이 긴 머리 여자는 누굴까요? 한편 서윤영의 매니지먼트 대표를 찾아간 정겨운 형사. 그에게 서윤영 여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서윤영 씨 여친 맞죠? 하고 물어보는데 대표는 아유 그거 저기 팬클럽 애들이 떠드는 소리 듣고 와서 그러시는 거죠?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여자친구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형사가 떠나고 나서 바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저기 서윤이와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서윤영의 여친이었던 강서연과 매니지먼트 대표 무슨 관계이고 이들은 뭘 숨기고 있을까요? 김하중과 박신양이 온 콘서트장을 뒤지면서 작은 증거라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전광열은 언론에 부검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검출량이 좀 적긴 하지만 서윤영이 마신 음료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라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자백이랑 맞아 떨어지죠.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일까요? 전광열 법의관은 서윤영이 과거에 폐질환이 있어서 폐가 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청산가리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들은 박신양은 펄쩍 뜁니다. 폐질환 없었어요. 내가 부검할 때 봤습니다. 그 정도 양으로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박신양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자 국과수 원장이 나서서 유가족 측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한 번 더 해서 서윤영한테 폐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짝 박신양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한편 정겨운 형사는 엄지원 검사를 찾아가서 어떤 자료를 보여줍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어머니 계좌로 일주일 전에 10억이 입금된 게 확인됐어요. 배우에 분명 누군가가 있다. 스타일리스트가 자백하는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니까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라고 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엄지원 검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걸 바로 상사한테 가져가요. 여기 보세요. 이 돈을 보낸 계좌 있잖아요. 예전에 국회의원 강중혁 의원 비자금 수사할 때 발견됐던 차명 계좌랑 같은 계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강중혁 의원이 누구냐? 엘리트 코스를 받고 벌써 차기 대통령으로 불리는 여당의 실세 인물이었어요. 엄지원 검사의 상사는 이 강중혁 의원의 친딸이 범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칼자루는 자네가 쥐고 있는데 잘못 휘둘렀다가는 자네 팔이 잘려나가는 수가 있어 라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사하라고 조언합니다. 엄지원 검사는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또 한편 김하중의 할아버지 선배 기억하시죠? 그가 퇴직했습니다. 김하중은 사무실에 남은 할아버지 선배의 짐을 댁으로 갖다 드리러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선배님 안 계세요? 하면서 찾는데 기척이 없어요. 뒷마당으로도 한번 나가보는데 뭔가가 화로에서 타고 있습니다. 응? 뭘 태우시는 거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현장에서 없어졌던 9번 CCTV 테이프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뜨거 하면서 건져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하중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믿고 존경하던 선배가 왜 이런 짓을 하셨지? 그때 할아버지 선배가 나타납니다. 김하중이 울면서 소리쳐요. 선배님이셨어요? 왜요? 그러자 할아버지 선배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명감도 사라졌지. 이 할아버지 선배는 뒷돈을 받고 CCTV를 훔쳤던 거예요. 김하중은 존경하던 선배의 타락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오열하면서 자신의 과학수사대 신분증도 같이 불태워버립니다. 서윤영한테 원래 폐질환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인 부검. 국과수 원장이 직접 하기로 했던 그 부검이 진행되는 날이 됐습니다. 부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과수 원장한테 전광열이 찾아옵니다. 사실 서윤영을 죽인 건 자백한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주는데 서윤영한테 배신당했던 옛날 여친 스타일리스트, 서윤영 때문에 언제나 2인자였던 그 같은 그룹의 멤버, 재계약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매니지먼트 대표, 그리고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은 숨겨진 여친 강서연. 이 넷이 다 함께 서윤영의 죽음을 만든 거란 얘기였어요. 계획을 세운 건 강서연이고 그녀가 나머지를 다 포섭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 멤버가 망을 보는 동안에 음료수에 청산가리를 넣는 게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청산가리를 넣지 못했대요.
이 상태로 대표가 음료를 건네주고 서윤영이 잠깐 분장실에서 쉬고 있을 때 강서연이 나타나서 파란 쿠션으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박신양과 김아중이 CCTV로 봤던 그 긴 머리 여자는 서윤영의 여친 강서연이었고 그녀가 바로 강중혁 의원의 딸인 겁니다. 따라서 스타일리스트가 서윤영을 죽인 건 아니다라는 결론. 국과수 원장은 근데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묻습니다. 전광열은 부검 결과를 조작하시려면 진실을 아셔야지요 하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국과수 원장을 협박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겠다고.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던 이 국과수 원장이 전광열의 협박을 받아 결국 부검 결과를 조작해서 발표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서인영에게 폐질환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저희 국과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박신양 법의관의 자격 정지 문제는 선처해주기 바랍니다. 하고 국과수를 떠나버려요. 박신양은 따라 나가면서 왜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하면서도 그에게 국과수를 떠나지 말라고 원장을 붙잡습니다. 박신양한테는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던 원장이 이렇게 국과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권력을 등에 업은 전광열이 국과수 원장으로 취임하고 박신양과 그의 팀 동료들은 좌천됩니다. 전광열은 취임 후 서윤영 사망사건 관련 샘플을 깨끗이 정리해버립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강중혁 의원 측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색 미세 섬유만 없어진 게 확인돼요. 그는 파르르 떨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빨리 그걸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과수 본원에서 쫓겨나 분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신양과 동료들, 그리고 과학수사대를 때려쳤던 김아중이 이번에는 국과수에 합격해서 이 박신양이 근무하고 있는 분원으로 발령되어 옵니다. 김아중이 오랜만에 만난 박신양한테 뭔가를 쓱 내미는데 그 파란색 미세 섬유였어요. 김아중이 이걸 챙겨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영의 일주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루머는 여전히 떠도는 중이었는데요. 김아중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 사건 다시 시작해봐요. 이 둘은 분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이 서윤영 사건을 다시 해결해보려는 목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박신양이 부검을 잘해서 연쇄 살인사건을 밝혀내는 공을 세워서 정부의 요청으로 국과수 본원으로 다시 컴백하게 됩니다. 김아중을 포함한 그의 팀 동료들도 같이 올라와요. 이제 국과수 원장이 된 전광열은 뭔가 탐탁치 않았지만 그래 차라리 곁에 두고 잘 감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스토리 내에서 궁금증 2가지만 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스타일리스트가 청산가리 결국 못 넣었다 그랬잖아요, 음료에. 그렇다면 서윤영이 마신 건 멀쩡한 음료란 얘기예요. 근데 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져 있었을까? 만약에 서윤영이 멀쩡했다면 강서연이 여자 혼자의 힘으로 이 젊은 남자인 서윤영을 눌러가지고 완벽하게 제압해서 질식사까지 시키는 건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스타일리스트가 청산가리를 못 넣은 걸 눈치를 채고 강서연이 다음 무대 준비를 하고 있는 서윤영을 잠깐 불러서 기습 뽀뽀를 해요. 그러고는 립스틱 묻었다 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서윤영의 입술을 이렇게 쓱 닦아주는 척 하면서 그 입술에 청산가리를 묻힌 겁니다. 2번째, 국과수 원장의 숨기는 과거가 뭘까? 예전에 국과수 원장은 박신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과수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 타협해 잘못된 부검 결과를 내놓는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국과수의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밝혀지면 박신양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 가겠죠. 한편 서윤영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갑니다. 이들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이자 이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들이기도 한데요. 교도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감전사로 죽은 스타일리스트,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보이스 멤버, 호텔에서 추락사한 매니지먼트 대표까지. 이상한 일입니다. 매니지먼트 대표의 죽음과 관련해서 강서연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매니지먼트 대표가 죽은 날 그 호텔에 다녀간 게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강중혁 의원이 장현성 변호사를 같이 보내서 그 조사가 유야무야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강중혁 의원은 딸 강서연을 찾아가서 뺨을 때리면서 크게 혼을 냅니다. 더 이상 일 벌리지 말고 대선 끝날 때까지만 당분간 외국에 나가 있어라. 네, 사실 강서연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인 게 맞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강서연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는데 이 짐 싸는 장면을 보면 그녀의 옷장에 아직 그 푸른색 쿠션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녀는 왜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쿠션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까요? 강서연은 완전히 미친 사이코패스였어요. 윤형 오빠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버리기 싫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도구인 쿠션을 여태 버젓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였어요. 권력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엄지원 검사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고 강서연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서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공항으로 이미 떠나고 없는 강서연의 집에 들이닥쳐서는 옷장에 있던 그 파란 쿠션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쿠션만 있어서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랑 대조할 샘플이 있어야겠죠. 서윤영의 기도 안에서 발견됐던 김아중이 갖고 있던 그 샘플. 전광열은 이걸 김아중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녀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김아중은 다 뿌리치고 그 샘플을 갖고 국과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세 샘플 검사가 시작되는데 샘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빼박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전광열이 김아중 회유에 실패하자 작전을 바꿔서 박신양 팀 내부에 있던 다른 국과수 직원을 매수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도 다 죽어버리고 증거물도 사라졌어요. 사건을 열심히 파헤치던 모두가 허탈해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러는 와중에 강중혁 의원의 선거전은 계속됩니다. 지지율이 아주 높아서 이대로라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신양은 무언가 결심한 듯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먼저 할 얘기가 있다면서 강서연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김아중한테는 1시간 뒤에 우리 집으로 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강서연은 결국 출국을 못하고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서연이 먼저 박신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서연은 사이코패스의 배짱도 아주 두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박신양을 만나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신양이 뭐라고 얘기하나 좀 흥미진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박신양의 연락에 아무 거리낌 없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박신양은 자기한테 9번 테이프 CCTV 복사본이 있다면서 강서연한테 자백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 대통령 되기 전에 온 국민이 너의 범죄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다라고 협박합니다. 강서연은 처음에는 실실 비웃으면서 믿지 않아요. 진짜 비디오가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자백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신양이 서랍에서 테이프를 꺼내서 보여줘요. 정말 9번 CCTV 복사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강서연은 과연 자백을 할까요? 1시간 뒤 김아중이 박신양 집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계세요? 하고 부르면서 박신양을 찾아보는데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더듬더듬 조명 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보니까 박신양이 침대 위에 뻗어 있어요. 근데 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가까이 가서 목에 손을 대보자 맥박이 안 잡힙니다. 사망한 거예요. 네, 주인공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김아중은 박신양의 집 주차장에서 강서연의 차를 봤던 걸 기억해냅니다. 강서연이 정말 박신양을 죽인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사건의 마지막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박신양은 국과수 원장인 전광열을 찾아갔었어요. 늘 앙숙처럼 싸우던 그들이지만 박신양은 이날만큼은 전광열한테 간곡하게 부탁 하나를 남깁니다. 조만간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시신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열쇠를 갖고 있는 시신입니다. 그 건만큼은 지금의 국과수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20년 전에 열정 많던 그 국과수 법의학자로서의 신념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간절한 사인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 시신이 바로 박신양 자신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그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서 국과수로 옮겨져 오고 김아중이 비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최대한 이성의 끈을 잡고 있으려는 모습이에요. 절개의 시작. 김아중의 말을 시작으로 박신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시작됩니다. 참관하고 있던 동료들은 차마 박신양의 시신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전광렬은 눈 돌리지 말고 잘 봐. 이게 박신양 법의관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라고 말합니다. 부검이 마무리되고 김아중이 결연한 얼굴로 부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신양 법의관의 사인은 서윤형과 똑같은 비구폐색성 질식사, 100% 타살입니다. 이 시각 정겨운 형사는 박신양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다가 액자 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찾아내 그 SD카드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과수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SD카드를 재생하는데 아까 전 상황이 그대로 녹화돼 있어요. 박신양이 강서연한테 자백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비디오가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자백한다는 강서연의 대화가 그대로 재생됩니다. 박신양이 일어나서 서랍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러 간 사이에 강서연이 박신양의 커피에 흰 가루를 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박신양은 거울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알면서도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에게 강서연은 쿠션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서윤영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쿠션을 눌러버려요. 이렇게 박신양은 모든 증거와 증인이 사라지자 스스로 증거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건의 마지막 사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강서연은 드디어 체포됩니다. 전광렬은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과수 원장직에서 내려오고 강중혁 의원 역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드라마는 김아중이 혼자 공원을 걸으면서 박신양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끝이 납니다. 선생님은 매일 죽은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김아중이 묻자 박신양이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고마워해. 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고마워해. 지금까지 드라마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